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레이즈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사실은 기존에 이제 웹 개발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만져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웹 코딩에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개발자가 신경 써서 연결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이거를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는 방식은 말이죠. 직접 SQL을 바꾸고 이 작업을 하는 거를 내가 로컬에서 한 거에 대해서 다른 같은 개발자가 이 소스를 다시 가져와서 자기도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줘야 되고 또 이러한 SQL 변경 작업들은 다 모아서 디플로이 할 때 실제로 운영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했던 SQL을 다 실행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SQL 작업했던 그 히스토리를 다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같이 개발하는 개발자들도 같이 그 소스를 공유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아서 레일즈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아까 우리가 그 테이블에서 스키마 마이그레이션 테이블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또 실질적으로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를 하는 그 레이크 태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기묘하게 모든 거를 스마트하게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모든 변환 작업은 마이그레이션 태스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줘야만 이것이 배포되고 하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쉽게 말하면 마이그레이션은 뭐냐? 마이그레이션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한 구조화된 그러한 작업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마이그레이션은 하나의 클래스고요.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뭐랄까 아주 그 논리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는 게 마이그레이션이다. 이거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루비 코드로 만든다. 그러면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드는 것과 또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마이그레이션을 삭제하기 위한 거, 크리에이트와 삭제하기 위한 그 두 가지 이런 걸 보시면은 자, 그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드는데 마이그레이션 파일 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업할 수 있는 핸들링할 수 있는 루비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커맨드 라인에서 그 문법은요. Rails Generate 약자로 G자만 쓰면 되죠. Rails Generate 모델.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Rails Generate는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는 모델과 스카폴드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세 개의 제너레이터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보이는 제너레이터 모델 제너레이터는요. 그 다음에 포스트를 씁니다. 포스트는 하나의 모델명을 써주고 그 다음에 속성을 써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델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스카폴드 좀 전에 썼었죠. 스카폴드는 비슷하게 모델 제너레이터 비슷합니다. 단 스카폴드 모델레이터는 모델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MVC의 개발 그 모델의 모델과 뷰와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 세 가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스카폴드는 거푸집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마이그레이션스라는 것은 이런 모델과 스카폴드를 이용해서 필요한 모델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모델을 만들어 놓고 나서 추가적인 테이블 작업을 할 때는 제너레이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add content to post 이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파일 이름을 마이그레이션 클래스명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속성을 나열해 주면 됩니다. 자,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드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제너레이터로. 그다음 반대로 이 만들어졌던 것을 자기가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 지우고 싶다. 그럼 그때는 레이즈의 destroy라는 게 있습니다. destroy를 똑같이 쓰면 됩니다. 모델, 스카폴드,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세 개의 리소스에 대해서 destroy
generate만 바꿔주면 되죠. destroy로 바꿔주면은 단 이때는 generate 할 때 뒤에 쓰는 그 attribute들은 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레이 처리를 했습니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만 써주게 되면은 자기가 방금 전에 generate 이용해서 만들었던 모델 스카폴드, 마이그레이션 제너레이터에 만든 결과물들을 삭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야 되죠. 그거를 레이크 태스크 중에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라는 그런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써주게 되면은 마이그레이트의 업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크 DB 롤백 하면요, 실제적으로 만들었던 테이블을 롤백 없애져 버립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롤백 아시잖아요. DB에서 롤백. 그런 거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이그레이트 스테이트를 다운으로 스테이트를 상태를 설정해 줍니다. 이건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롤백을 하거나 했을 때 현재 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 상태를 알고 싶다. 그때는 이제 마이그레이트 다음에 콜론 스테이터스를 치면요, 현재 자기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수행했던 모든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마이그레이션 했는지 그걸 알고 싶다. 항상 DB 마이그레이트 스테이터스라고 쳐주게 되면은 그 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커맨드 라인에서 확인해 보면요, 지금 우리 작업했던 거에서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를 작업을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해서 있나를 딱 보게 되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3번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마이그레이션 아이디가 뭐냐면은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만들어질 때 앞에 붙는 타임 스탬프 핑거프린트 숫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마이그레이션 네임은요, 제가 마이그레이션 파일 이름을 정할 때 썼던 그 이름들입니다. 요거는 create underbar post create underbar comment가 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카멜형의 표현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create 그다음에 대문자 post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up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DB 마이그레이트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상태를 up 스테이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롤백을 하나 해보면요, 레이크 DB 롤백이라고 하면 가장 마지막에 업된 create text라는 마이그레이션을 갖다가 취소해준다. 롤백해준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요, 자 보십시오. 스테이터스가 다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운 스테이트. 다운 스테이트라는 것은 현재 create text의 마이그레이션을 실질적인 마이그레이션 작업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롤백을 했는데요, DB에서 지금 마이그레이트 해가지고 좀 전에 롤백을 했었죠. 아까 롤백을 해서 지금 다운이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다시 현재 다운되어 있는 요 마이그레이션 아이디를 다시 업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이그레이트에 업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약간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버전스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버전스 해가지고 버전 해가지고 요렇게 쳐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지금 요 버전, 지금 명시했던 요 버전에 해당되는 요 놈을 찾아서 요 놈이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보십시오. 다시 업이 됐죠. 그러면 지금 내가 요 부분, 요 create 커멘트를 롤백 하고 싶어요. 롤백 하고 싶다기보다도 요거를 다시 다운을 해보고 싶다. 취소하는 거죠. DB 마이그레이션 작업 취소하는 거죠. 다운 해가지고 뭡니까? 또 버전 쳐가지고 요 놈을 가져와 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스테이터스를 보면 뭡니까? 또 다운이 됐죠. 그럼 다시 이걸 업하고 싶으면 똑같이 마이그레이트 콜론 업이라고 치고 버전 번호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냥 마이그레이트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마이그레이트 하면은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온 것 중에서 다운돼 있는 거를
다 해줍니다. 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옵션, 그러니까 버전 옵션 없이 쓰게 되면은 현재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마이그레이션 리스트에서 다운돼 있는 것이 있다면 전부 다 업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 하고 그냥 버전을 써주고 요까지 버전을 써주고 요거 버전 써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DB 마이그레이트까지만 항상 했죠. 그런데 요거 뒤에 버전 번호를 써주게 되면요, 이 버전은 뭐냐면 여기 있는 거죠. 요 버전. 요 버전까지만 그 전에 이 버전 이전에 있는 모든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다 하란 말입니다. 여기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 요 두 개는 다운이 다 될 겁니다. 아마. 자, 한번 보십시오. 그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자, 뭐라고 써 있는데 이거보다 그냥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다운이 현재 자기가 지정한 버전까지만 업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다운이 된 거죠. 그럼 내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작업을 많이 하면요,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레이크에서 이제 그 롤백 하는 또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죠. 롤백 하면 이건 뭡니까? 바로 마지막에 작업했던 것을 롤백 시키는 거죠. 롤백.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롤백에다가도 이제 자, 롤백을 하는데 여기에 옵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스텝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스텝, 아이고 대문자. 스텝 옵션이 있습니다. 스텝 옵션. 자, 롤백 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디폴트 값은 스텝 1입니다. 저걸 생략하죠. 기본적으로 롤백 할 때는. 근데 저기다 스텝 3를 하면요, 롤백을 갖다가 3개까지 그 전 거를 다 롤백 시킵니다. 그 전까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스텝 3 하면은 3개 전까지 올라가서 롤백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런 옵션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냥 이 상태에서 롤백이 아니라 마이그레이트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마이그레이션 파일까지 작업을 다 하게 되고, 자, 그럼 스테이터스를 보면 다 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업. 자, 업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롤백을 스텝 2로 해보겠습니다. 레이크 DB 롤백 스텝 2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면 하나, 두 개니까 요게 두 개가 다운이 되고 이게 업만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스테이터스 확인하면,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롤백을 했는데, 아, 롤백 잘못됐어. 아, 괜히 했네. 아, 다시 살리고 싶어. 리두를 해보겠습니다. 리두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롤백 리두가 아니라 마이그레이트 리두인가? 자, 요거는 우리 강의를 내가 너무 빨리 앞서가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 보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마이그레이트 하면은 업을 다 스테이트로 바꿔주고, 마이그레이트 롤백은 다운을 바꿔주고, 그래서 상태 보는 거는 마이그레이트 스테이터스를 본다. 그래서 하나의 그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 말한 건데, 그 앞에 타임 스탬프가 붙어 있습니다. 타임 스탬프. 그래서 저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마이그레이션 거기에 저장이 되게 되겠고, 그래서 얘가 이제 레이즈가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아주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클래스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마이그레이션 이름을 지정해 주면은 그게 카멜형의, 카멜은 낙타 그 등에 있는 혹이죠. 혹.
그 두 개의 단어가 이어질 때는 그 앞에가 항상 대문자로 써있는 그런 카멜형의 표현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create products, create class. 그 다음에 add detail to products class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migration, 그러니까 raise, generate, migration 다음에 쓰는 그런 형태의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변경하기 위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 때 쓰는 거죠. 자, 이때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형태로 이제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키마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 실질적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쭉 버전 이름들이 쭉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레이크 DB 마이그레이션은 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서요. 또 하나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얘가 동시에 schema.rb라는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스키마,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덤프 파일을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정할 수 없고요.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 할 때 이놈이 알아서 스키마 RB 파일을 자동으로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내가 마이그레이션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덤프를 보고 싶을 때는 바로 이 schema.rb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내가 작업하다가 어떤 특정 테이블에 특정 속성이 뭐가 있나 궁금할 때 항상 이 schema.rb를 참조하면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이제 schema underbar migrations인데 마이그레이션의 히스토리를 버전 번호로 관리를 하고 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버전 데이터베이스에서요. 버전을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삭제를 하게 되면요. 그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이 되는 것은 항상 저 테이블에 그 버전 번호가 등록됩니다. 다운이 되면 저기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업, 다운은 바로 저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다운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까 레이크 다음에 제너레이트 모델 해가지고 프로덕트라고 하는 경우라면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카멜형의 클래스 이름이 만들어지면서요. 이것은 액티브 레코드, 즉 레이즈의 ORM인 그 액티브 레코드의 클래스 마이그레이션 클래스로부터 상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도 액티브 레코드 마이그레이션에서 쓰는 모든 메소드들을 그대로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up과 down이라는 그런 메소드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up, down을 우리가 재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레이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create table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string, text, 그 다음에 down은 뭡니까? 레이크 롤백을 한다든지 다운이라고 했을 때 그때 실행되는 게 바로 이 레이즈 그 헬퍼 메소드에 의해서 프로덕트가 드랍 다운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모델 제너레이터를 쓰면은 모델을 만드는 create 뭐 products, create post 이런 식의 클래스가 만들어지지만은 기존의 테이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레이즈 제너레이터 모델이 아니라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클래스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 재미있게도 이때는 그 이름을 상당히 의미 있게 지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add receive newsletter to users라고 되어 있죠. 클래스 이름이. 자, 이건 뭐냐면요. 클래스, 그러니까 유저라는 그 테이블에다가 receive underbar newsletter라는 필드를 추구하라. 그런 의미로 레이스가 해석을 해가지고 보시다 봐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up과 down이라는 메소드 안에다가 change tabl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users 리소스를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하는데 이때는 이제 t 다음에 불린을 바로 쓰게 되면은 이거는 추가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 불린 receive letter, use letter를 디폴트 값을 false로 해서 하나의 어티비티를 새로 생성해줘라. 그 다음에 생성한 다음에 유저의 모델을 이용해서 방금 추가한 receive newsletter의 값들을 기존에 있는 레코드들에서 모두 다 true로 바꿔라.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모델을 새로 만들 때도 쓰지만은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어트리뷰트를 추가 삭제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를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작업들을 이렇게 루비 코드로서 레이즈 메소드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up이 있으면 down이 있죠. 왜냐하면 down은 롤백 할 때 필요한 메소드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own을 하면 remove column이라는 하이퍼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users라는 리소스를 써주고 그 다음에 방금 추가했던 receive user letter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내가 개발자가 추가적인 작업을 여기다 더 해도 된다는 결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레이즈 3.1 들어오면서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레이즈 3.1 들어와서부터는 좀 더 스마트한 액티브 레코드 마이그레이션 메소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원됩니다. 그게 바로 업, 다운 메소드가 아니라 change라는 그런 메소드가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약간 다르죠. 업, 다운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change 메소드는요. 다운이라는 걸 추가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add column, add index, add timestamp 쭉 리스트업을 해놨는데 바로 이러한 헬퍼 메소드는요. change 안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다운이라는 거 쓸 필요가 없이 change 메소드가 알아서 다운 메소드를 가정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change 메소드가 편하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로 많이 쓰면 되고 그렇다 해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change 메소드를 하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오른쪽에 있는 메소드 외에는요, 다운 메소드, 리버트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레이즈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쓰는 데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나 처음부터 딜리트하는 마이그레이션 작업할 때는 change라고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딜리트에 대한 필드의 어트리뷰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는 그 라이프 사이클, 마이그레이션의 생명 주기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레이즈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데이터를 변환 작업할 때에 업, 다운이라는 상태를 이제 마이그레이션 작업에서 만들게 되는데 그럼 업을 하는 거는 이제 DB 마이그레이터를 실행하게 되면은 업 스테이트로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다가 버전이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그 버전에 해당되는 그 정권을 모두 다 하라. 이제 그 말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그레이트 업 버전은 특정 버전을 업 해라. 마이그레이트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요. 암기하기도 좀 편합니다. 그다음에 다운은 롤백이죠. 롤백이 있고 롤백은 이제 생겼던 게 디폴트로 스텝 1입니다. 스텝 1은 생략한 거고 그 다음에 롤백 다음에 스텝을 써주면 스텝 수에 따라서 그 전 단계로 롤백을 해준다. 그 다음에 롤백 한 거 다음에 아까 리두가 마이그레이트였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해결이 답이 나왔네요. 그래서 리두는요 롤백 다음에 리두가 아니라 마이그레이트 다음에 리두를 하고 스텝 3를 하면은 롤백 스텝 3를 또 리버트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문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실은 페이지를 잘 기억해 두면은 사실은 레이즈에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아주 쉽게 잘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알아두면 좋을 것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DB를 이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초기화를 할 때는 그 DB 스키마 RB에 있는 덤프 파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이크 DB 셋업을 하면은 내가 어디다 배포를 했을 때 프로덕션 서버에다가 내가 만들었던 레이즈를 배포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실제로 아까 우리가 개발할 때 만들었던 그 많은 마이그레이션 파일들을 다 일일이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 쳐가지고 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에러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바로 DB 셋업이라는 레이크 태스크를 해주게 되면은 얘가 하는 과정을 잘 보십시오. DB 크리에이션을 하고 DB 스키마 로드를 합니다. 그 스키마 로드라는 것은 스키마 RB 파일을 불러와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DB seed라는 그 레이크 태스크를 진행한다. DB seed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얘가 레이스가 DB 디렉토리에 가시면은 항상 디폴트로 dbs 복수로 seed.rb라는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seed.rb는
이제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은 개발할 때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목적으로 씁니다. 내가 필요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데 테스트 데이터 없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런 시드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만들 때 여기다 써주게 되면은 그거까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레이스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뭐 티처들의 이름이라든지 뭐 학생들의 이름 이런 등등 하고 이걸 다 시드 RB에다 해주면 DB 셋업이라고 레이크를 작업하게 되면 자동으로 쫙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한 것들까지 하는 것이 이거 어디 갔지? 바로 이 레이크의 태스크 중에 DB 셋업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단계가 이 명령 하나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또 하나 셋업과 대비되는 것은 DB 셋 리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DB 리셋. DB 리셋은 이미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DB를 드랍시키고 그 다음에 셋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차이가 셋업과 리셋의 차이는 바로 DB 데이터베이스를 드랍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단어를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셋업은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 다음에 스키마 RB에 있는 스키마를 불러와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었던 테스트 데이터들을 DB seed로 해서 추가해준다. 리셋은 그야말로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리셋해주는 거죠. 다시 없애버리고 그래서 다시 셋업을 해준다. 요거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스를 추가 삭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레이크의 DB 태스크 중에는 아까 마이그레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 있고, 그죠? 스카폴드로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을 제가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때 쓰는 게 raise generate migration 다음에 저러한 그 명령 규칙에 의해서 써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그 카멜형의 클래스 이름으로 된다. 바로 여기서 지정해준 add name to users 뭐 이런 것이 바로 클래스 이름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add name to users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다가 name 콜론 string이라 써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name string이라는 것이 추가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 뒤쪽을 생략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필드를 추가하기 위한 컬럼을 추가하기 위한 것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 기존에 있는 컬럼을 빼기 위한 마이그레이션 이름은 어떻게 명명하느냐? remove from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할 때는 add to다. 삭제할 때는 remove from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o from 뒤에는 그 리소스의 복수 이름을 써줍니다. 그것은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add to, remove from 요거를 외워두시면은 추가적인 컬럼 작업할 때 편하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이름을 보시면 add flag to produc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마 S여야 되는데 잘못됐네. 뭐 정해주기 나름이지만 클래스 이름에서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change를 보면은 change 메소드에서 add column 아까 보면 add column이라는 걸 쓸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리스트 보면 add column.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존의 데이터를 이제 해주는데 여기 보면 product reset column inform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reset column information.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추가한 필드에 대해서 모델을 갖다가 다시 그 정보를 갱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reset column information을 써주고 그 다음에 product all 뭐 이렇게 해서 모든 모델의 프로덕트 모델 모든 레코드를 불러와서 각각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그 플래그 어트리뷰트를 다 false로 바꿔라. 기존에 있던 게 아니죠. 방금 전에 추가했던 플래그 어트리뷰트를 false로 다 세팅하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쓴 거는 reset column information이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스키마 그 워크 작업에서 아까 이미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레이크의 DB 태스크 중에는 스키마 덤프라는 게 있습니다. 스키마 덤프. 자, 이거는 이제 항상 스키마 덤프는
DB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호출하게 되면서 스키마 RB가 만들어진다. 요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 스키마 로드라는 DB 타스크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스키마 RB를 로드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작업할 때도 그렇습니다. 작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디플로이 할 때 이렇게 DB 스키마 로드를 갖다가 서버 모드에서 실행하게 되면요, 저렇게 스키마 RB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비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이제 마쳤고요. 자, 여기서 너무 서둘러서 해서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죠. 아까 블로그 할 때요. 예. 태그 추가시킬 때 태그를 마이그레이션 파일 만들 때 포스트 아이디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던데 그게 예. 언제 생성이 된 건가요? 아까 패스맨이랑 그거가 저기 뭐 그거 스카폴드 만들 때 말하는 거예요? 스카폴드 만들고 DBA 따로 태그 같은 경우는 스카폴드를 안 하고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죠. 예, 네. 모델을 만들었죠.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레이즈 제너레이터 모델 태그 그다음에 포스트 레퍼런시스 쓰고 아까 이렇게 했죠. 예?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 매직이 포스트라는 저기 어트리뷰트를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레퍼런시스라는 걸 써줍니다. 레퍼런시스를 써주면은 얘가 자동으로 포스트 언더바 id라는 속성을 만들어줘요.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레퍼런시스 대신에 belongs to라는 걸 써도 되고요. belongs to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references를 좋아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포스트 아이디를 써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저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냥 편하게 그냥 포스트 리소스 이름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모델 이름 찾아서 그놈을 레퍼런스 참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랑 레퍼런시스랑. 그거 이제 그 렌더링 하면서 이제 저기서 이제 만들어주는 게 템플릿 상에서 약간의 이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모델에 그건 자동으로 안 넣어주지 않을까요? 네. 생각하면? 저 belongs to 맞아.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빠질 수 있어요. 그 아까 그 모델에서 요거 있죠, 요거 태그 모델에 보면은 belongs to 있잖아요. belongs to 아까 뭐냐 태그에서 보면은 belongs to 이 belongs to는 내가 추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걸 아까 뭐로 썼습니까? 그 태그 저기 뭐 태그를 만들 때 post 콜론 references 말을 써줬기 때문에 얘가 belongs to를 써줘요. 제가 그렇죠. references 말고는 belongs to가 똑같다고. belongs to를 그 데이터 타입 써줘도 이런 식으로 belongs to가 자동으로 추가되는데 post id를 써주면은 그런 것이 작업이 추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레이스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실제로 중급작 올라가면요 스카폴드를 안 씁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템플릿이 머리 다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한 거예요. 맨 땅에. 스카폴드 뭐 제너레이터 필요 없어. 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뭐 제너레이터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니까.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지는 결과물들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쭉 했던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raise, generate, control로 comment 뭐 이렇게 치면 쭉 나오죠. 생성되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 만들어지고 이런 게 만들어지고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야. 저런 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요.
또 그리고 저 Rails Generate 컨트롤 한 다음에 네. 저기 복수를 쓰는데 저 단어가 네. 두 개 이상 연속됐을 때는 네. 마지막에만 있으면 붙여주나요? 그렇죠. 커멘트 예, 예. 리스트, 그렇죠. 커멘트 그렇죠. 그렇죠. 리스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컨트롤 이름 쓸 때 이렇게 하면 되죠. Rails Generate Controller 한 다음에 뭐 코멘트 한 다음에 뭐 언더바 아니 뭐 카메라를 써야 되는 카메라. 코멘트 뭐라 할까요? 뭐 테스트. 그 다음에 뭐 인덱스. 그 다음에 뭐 크리에이터.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거는 컨트롤러 이름이 되는데 뒤에 S 붙여요. 아이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복수 붙이고 안 붙이고는요. 내 생각에는 스카폴드 만들어낼 때 거기서 모델과 연결돼 가지고 단복수를 해서 컨트롤 이름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컨트롤러는 단수도 있어요. 단수도 있어요. 단수도. 왜냐하면 자기가 모델과 연결 안 하고 자기가 만들어 갈 때는 단수도 있다고. 테스트해도 되고 S 붙여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럼 이건 단독적인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스카폴드를 이용해서 아니면 모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질 때는 서로 상호관계를 위해서 얘네들이 규칙상 컨트롤러는 리소스의 복수명을 가져가자. 얘네들끼리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유기적인 관계를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레이스가 자기가 만드는 규칙을 따라가 줘야만이 나도 편하게 되지.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서 힘든 거, 배운 게 힘든 거야. 얘가 만드는 레이스 규칙을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규칙을 따라가려고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 줘야 된다. 하실 말이 있으십니까? 추가적으로 뭐. 이제 하셨던 블로그에서 했던 게 게링 스타트 부분인가요? 네. 게링 스타티드가 제일 첫 챕터입니다. 그리고요. 응. 그 링크 투 한 다음에 응. 그 패스 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응. 거기에다가 파라미터를 넣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 패스를 쓴 다음에 파라미터를 어떤 걸 쓰더라도요. 예. 바로 URL 창에서 퀘션하고 이렇게 키값 나가잖아요. 넘어가. 그러면 그냥 뭐 뭐 패스 한 다음에 커마 찍고 그냥 저는 심볼로 써요. 심볼 써주고 예. 그다음에 해시 구조로 써주면 돼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인덱스에서 여기다 이제 루트 패스 여기다 한번 지정해 볼까요? 루트 패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헬로우, 헬로우, 뭐 헬로우를 뭐라고 해줄까? 뭐 헬로우 이렇게 해주자. 그러면 홈에 이런 게 있죠? 홈. 자, 홈 어디 갔나? 홈 보세요. 밑에 나타나죠? 밑에 헬로우 쭈쭈쭈쭈쭈. 그러면 위에 이렇게 헬로우가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저거 추가적으로 저거 어떻게 보내주나 그랬는데 경로명이나 그 끝에다가 그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그런 경로 리소스별로 그런 레스트로 방식의 패스나 URL을 이제 개발할 때 이제 잘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레이크 태스크 중에 이런 게 있죠. 라우츠, 복스. 이걸 치면은 현재 리소스별로 사용 가능한 것들이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죠. 왼쪽에 post comments 나오는 거. 요거 new comments, edit post comments. 요거 이름 요거 뒤에다가 언더바 패스 또는 언더바 URL을 쓰면은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 거는 밑에 비어 있죠, 여기요. 비어 있는 거는 위에하고 똑같이 쓴단 말입니다. 똑같이 쓰는데 이거는 차이가 있죠. 이거는 HTTP 버브가 get이요, 이거는 post다. 그리고 요거 용도는 인덱스에 연결되고 이거는 create action 연결된다.
그러니까 인덱스와 크리에이트는 같은 경로 이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액션 이름과 연결돼 가지고는 이렇게 HTTP 버브가 다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빠진 거는 위에하고 똑같이 쓴다. 빠진 건 똑같이 쓴다. 그러나 HTTP 버브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참고하면 되죠. 항상 레이크 라우츠라고 치면은 레스트블 방식의 어떤 경로를 자기가 참조할 수 있다. 그래서 레이크 라우츠 저거는 이제 자주 씁니다. 한 가지 궁금한 그 스카폴드에서 생성된 그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만들어지죠. 기본 만들죠. 경로가 이렇게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제가 액션을 다른 거 추가하면 라우팅을 개별적으로 해줘야 되나? 그렇죠. 그게 좋겠죠. 자기가 이제 수작업 해줘야 되죠. 수작업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우팅에서 이제 그 추구하는 방법들은 뭐 매뉴얼 보면 다 잘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추구하고 쓰면 돼요. 오늘 완전히 생초짜로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맞아요. 예, 어때? 게임 많이 봤는데 예. 저 윈도우즈에서 깔아서 조금씩 해봤는데 깨작깨작 많이 해보면서 예. 오늘 좀 이해가 됐어요? 네 대충 내용은 다 돌아가는 건 좀 감이 와요. 네, 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제한이 있고 장소에 제한이 있어서 사실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올리려고 그러고 또 뭐 기회가 되시면은 그런 자료들도 같이 좀 올려주시면 좋죠. 그래서 쉽게 써가야 돼요. 이게 처음에 개념 잡기가 힘들어서 저도 이제 사실은 작년 말부터 시작해 물론 그 전에 한 2, 3년 동안 나도 이제 깨작깨작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네, 뭐 이런 것도 있네, 뭐 이렇게 해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개발은 못 해봤다고요. 한 번도. 그러다가 작년 12월 말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어요. 워드스토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의 한 10개월, 한 2번 엎었나? 만들다가 이게 아니야. 또 다시. 2번 엎었어요, 2번. 2번 엎고 이제 시즌 2라고 지금 이제 워드스토리 시즌 2가 바로 그건데 2번 엎어가지고 3.1 그때 3.1 홍버전인가 그걸로 이제 하고 버전 업을 안 했다고. 왜냐면 겁이 나가지고 이거 3.13으로 올렸다가 또 뭐가 보고 나쁘면 골치 아프니까 실제로 이제 베타 테스트 하는 중이라서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야 그동안 내가 참 맨 땅에 헤딩하면서 정말 구글링해서 얻었던 이 지식이 나도 겁이 나 잊어먹을까봐 이것도 안 하고 쉬게 되면 꽝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동안 했던 노력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야 이거 누군가에게 이거 빨리빨리 어떻게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물론 이제 중급자 이상 되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갓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거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자료를 쫙 이렇게 모아놓고 정말 스타트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으면 야야 거기 한번 들어가봐 자료들이 아주 많이 있어. 그래서 쉽게 설명돼 있다. 쉽게 설명한 자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스크린캐스트 오늘 했던 것도 올릴 건데 바로 그런 이유거든. 다시 보면 또 재밌어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좀 듣기가 좀 그렇게 하지만. 많이 달라요? 3.0 아니요. 3.1부터는 스테이블, 시스템 안정화시키는 거더라고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 3.1에서. 3.09라는 3.1에서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스프로켓가 3.1부터 나왔죠. 네, 그 헬셋 그게 뭐예요? 그 스프로켓이 여기서 간단히 말하기는 힘든데 그 기존의 자원 관리 SSL, 스타일시트, 뭐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를 그 스프로켓이라는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레이즈가 배포할 때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만들어 보면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많고 스타일시트 파일도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게 서버에 올라가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게 되면 뭡니까? 그거 전부 다 이렇게 로딩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 개수만큼. 그러니까 레이스가 3.1로 오면서 이거를 아예 배포할 때 그 서버 안에서 이거를 하나로 왕창 압축을 시켜줘요. 한 파일로. 그러니까 얼마 자원에 대한 자원 낭비가 훨씬 덜할 거 아니에요. 리퀘스트 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에셋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거기에 이제 스프로켓을
웹사이트에 제가 올려놨어요. 해석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차이가 있어. 근데 그 3.1로 들어오면서 스프로켓에 대한 개념을 나 처음에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서버에 올릴 때 기존 방식의 스타일시스에서 URL을 친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지정해줬잖아요. 네. 스프로켓을 도입하게 되면은 그거 서버에서 그 인식 못해요. 거기서 이제 asset pass라는 그거를 써주면서 CSS 파일을 .erb 파일로 변경시켜주고 해야만이 제대로 된 경로를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나도 한 달을 아주 땅을 팠어요. 맨땅 헤딩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만 하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개념적으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아이디어더라고요. 거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카피 스크립트라는 거 들어봤죠. 카피 스크립트, 해물이라는 거. 저도 이제 그 원스리 이제 시즌 2 할 때 해물하고 카피 스크립트를 그때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작년 초죠. 3월 달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카피 스크립트 나와서 자바 스크립트인데 카피 스크립트 자바가 커피라는 걸 알겠는데 커피 스크립트는 또 뭐야? 알고 보니 코딩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네, 기존 방식이 해도 되는데 굉장히 편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브레이스 열고 닫고 뭐 중복된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 해물도 똑같아. 해물도 HTML 파일, ERB 파일을 닫고 열고 이게 다 없애버렸어. 사스도 사스란 개념이 있어. 사스는 CSS 파일을 갖다가 닫는 태그를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해져요. 내가 하나 보여줄게. 해물이라는 그거를 레이스 잼을 쓰면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어디 갔어? 텍스트 메이트. 오픈. 제가 하고 있던 워드 스토리를 열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뷰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 자 어플리케이션 html.erb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html.해물 파일로 바뀌어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 해물에서는요 이게 탭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페이스바로 투 스페이스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투 스페이스가 그래서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뭐 스페이스로 인식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요 이거 HTML 있죠. 투 스페이스 탭 줬고 또 여기 하고 또 투 스페이스 들어가고 이렇게 작업하고 그런데 닫는 HTML이 없어요. 전부 다 닫는 게 없어. 닫는 게 없어요. 헤드도 닫는 게 없어. 그 대신 요 탭 라인을 맞춰야 돼. 헤드하고 같은 동급에서 바디가 있고 바디 다음에 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냐면 ID 있죠. div 있죠. div 엘리먼트 그거 안 써요. 그냥 이렇게 ID로 쓰면은 이게 알아서 자동으로 div로 바꿔줘요. 그러니 얼마나 코드가 간단해. 누가 보면 이게 무슨 HTML 태그 코딩이야. 아니지.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아주 코드가 굉장히 간략해진단 말이죠. 여기 전부 다 보면 뭡니까? 다 HTML이잖아요. 해물이잖아요. 해물 뭐 이런 식으로. 닫는 게 없어. 닫는 게. 이런 식으로. div가 없어요. div가. 이런 식으로. 닫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거고 여기 보면은 카피 스크립트는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일반적인 J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 쓰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JS 다음에 카피라고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raise copy라는 잼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얘가 카피 엔진이 스크립트 중간 인터프리터로서 얘가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인터프리터로 카피가 확장자 붙으면요. 카피 인터프리터가 저 파일을 불러들여 가지고 먼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다음에 마지막 렌더링 결과값을 JS 파일로 보내주는 것 같아요. 프로덕션 때는 그냥 미리 자바스크립트로 그치. 변환해놓고
그거만 쓰니까 맞아요. 그 중요한 시간 지점인데 없어요. 개발 환경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실제로 프로젝트 서버 올라가면요. 뭘 해줘야 되냐면 레이크 태스크를 해줘야 돼요. 레이크 에셋 콜론 프리컴파일 레일즈 인바이러먼트 프로덕션 써주면은 이런 모든 에셋을 전부 다 컴파일 해줘요. 그래서 지금 정창호 씨가 이야기한 대로 저런 커피 파일, 뭐 해물 파일 이런 걸 다 해물까지도 되는 거예요. 해명을 해보세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인터프리터가 다 전부 다 돌려가지고 마지막 렌더링 결과 값을 JS 파일과 CSS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서버에다 딱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버에 운영 서버에서는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운영 서버에서 이런 레이크가 그 SS를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스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점이 제일 틀린 건 아마 jQuery 때문에 아 맞아. 그것도 jQuery가 맞아요. 기본으로 바뀌어서 맞아요. 기존에 자바스크립트 쓰시던 게 스크립터클 프로토타입인가? 그거였는데 기본이 jQuery로 아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거 있으면